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5급 공채 재경직 합격한 최승희라고 합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고, 제가 여러 공부한 법을 알려드릴 텐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제 발표는 우선 제 소개를 간단히 한 뒤에 제가 1차 및 2차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중요 사항 위주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타 수험 생활에 있어서 예를 들어 어떤 생활 패턴을 가졌는지, 심지어 운동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사소한 것까지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종합반 출신이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종합반이 어땠는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네, 우선은 저는 대학에서는 경제학을 전공하였습니다. 저는 여기 대학교를 입학하기 전부터 행정고시를 생각했었고, 따라서 이제 저는 원래 계획이 3학년 1학기까지 학교 공부와 학교 생활에 충실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고시에 진입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3학년 1학기 종강을 하고 6월에 저는 같이 하는 친구 3명과 함께 4명이서 원래 학교에서 같이 스터디를 하면서 공부를 하려고 같이 마음을 먹었었는데요. 그렇게 6월 달에 4명이서 만났는데 4명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아무도 주변에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고, 그리고 생각보다 저희가 고시 공부에 대한 정보도 없고 커리큘럼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한 명이 저에게 근데 학원에 가면 이제 상담을 받게 되면 커리큘럼을 알게 되고 우리가 그런 좀 정보를 알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말을 해서 사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상담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 원장님하고 상담을 하면서 제가 나는 이제 종합반에 등록을 해야겠다 해서 종합반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종합반에 등록하게 된 이유는 뒤에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저는 2019 대비 종합반을 등록을 해서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그렇게 수험 기간을 11개월 정도 보내고 최종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험 방법에 있어서는 2019년 대비 종합반도 하였고, 그리고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는 스파르타반도 병행을 하였는데요. 스파르타반은 사실 이것은 초시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이제 제시 이상 수험생들이 모여서 같이 경쟁하고 실력을 쌓아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차 공부를 하고 있는데 원장님께서 저에게 스파르타반에 들어가게 해줄 테니까 들어가서 실력을 많이 키우면 저에게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하셔서 저는 3월부터 6월까지는 종합반과 스파르타반을 병행하면서 실력을 많은 향상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제 과목별 성적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1차 성적과 2차 성적이 나와 있습니다. 1차 성적을 보시면 고른 편이고 2차 성적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고르지 않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제 과목별 성적 분포가 보면 대부분 이제 합격생들이 받는 그런 평균에서 다소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분포를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제가 이 과목별 성적이 과목별 공부를 대하는 그런 방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소에 공부를 할 때 구멍이 없게 하자라는 마인드를 먼저 가지고 시작했고, 구멍이 없게 모든 과목을 평균 이상으로 유지하자라는 마인드로 공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구멍이 있는 것이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있었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하나의 전략 과목만 삼고 그것을 끌고 간다면 그 전략 과목에서 만약에 시험을 볼 때 너무 떨릴 것 같고, 만약에 그 시험 과목을 못 보게 되면 그 다음 시험에서도 지장이 갈 것이라는 생각에 우선은 저는 구멍이 없는 공부를 먼저 우선시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전략적인 과목을 삼자라는 마인드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1차, 2차 공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저는 피셋 기출 분석 스터디를 굉장히 추천하는 바입니다. 제가 이제 운이 좋게 좋은 스터디에 들어가게 된 것도 있겠지만 저는 스터디 리더 분께서 굉장히 많은 팁을 알려주시고 제가 이제 처음에 강사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베리타스 재경직렬끼리 스터디를 했었는데 그 스터디를 하면서 신기했던 점은 피셋은 이게 개인의 머리가 많이 좌지우지 되는 영역도 있고 각자가 특출난 분야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논리를 잘하고
어떤 분은 퀴즈의 특정 영역을 잘하고 어떤 분은 추론을 잘하고 각자의 영역이 다른데 저는 신기하게도 그 스터디에서 각자가 잘한 영역이 달라서 서로의 팁을 공유하면서 이제 각자의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터디원들도 다들 성실한 분들이어서 저는 이때 제 핏셋 성적과 전략이 확립이 되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핏셋을 대함에 있어서 제가 실전에서도 이 문제를 풀 수 있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는 어렵든 쉽든 2.5점의 배점을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 내가 2.5점의 어려운 문제를 하나 풀 수 있는 시간 동안 쉬운 문제 2개를 풀 수 있는 시험입니다. 따라서 제가 만약에 어려운 문제에 올인하게 되면 저 혼자 쉬운 문제를 못 풀어서 마이너스 5점이 되고 다른 친구들은 어려운 문제를 안 풀어서 마이너스 2.5점이 되게 되는 시험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그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저는 한 문제당 문제를 푸는 시간을 2분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언어 논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풀었고 자료 해석은 모든 문제를 풀 수 없는 것을 고려해서 문제가 긴 것은 미리 패스를 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특히 표가 많거나 문제가 많은 부분은 그것을 해석하는 데에서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을 해서 문제가 긴 것은 패스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상황 판단이 제가 가장 실전 전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과목인데요. 상황 판단은 문제 길이가 길고 짧고 그런 거 상관없이 어느 순간 함정인 퀴즈가 있습니다. 내가 쉬워 보였다고 생각해서 접근한 퀴즈에서 갑자기 6, 7분을 쏟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할 때도 내가 실전에서 어떤 퀴즈를 고를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떤 분야의 퀴즈 분야를 잘하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퀴즈의 시간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인가를 고려해서 시험을 풀면서 그러한 문제가 나오면 바로 넘긴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나면 다시 돌아와서 푸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제가 예상한 점수랑 실제 시험 점수랑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방식으로 한 문제당 몇 분을 잡을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문제를 내가 넘기고 풀 것인지 선고안을 기르는 방식을 평소에 연습을 하시면 실전과 예상 점수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2차 공부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저는 단권화에는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특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처음 진입하시는 분들이고 하시면 단권화를 하는데 양이 너무 많고, 그리고 단권화를 할 때 내가 어떠한 부분을 좀 더 주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제 명확한 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단권화에 많은 시간이 들 수밖에 없고 초반에 단권화를 해도 분명히 삼순환 때 수정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초반에는 강사님들이 나눠주시는 요약 자료를 토대로 단권화를 한 뒤에 나중에 자기가 그 단권화에서 이렇게 줄이는 방식을 취하시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는 선생님들이 나누어 주시는 단권화 자료로 우선은 암기를 한 뒤에 마지막에는 그 책이나 자료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찢어서 스테이플러로 찍고 단권화에 시간을 들이지 않고 바로바로 암기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글씨 속도를 고려한 나만의 답집 방식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2차 시험은 2시간 동안 100점을 쓰는 시험입니다. 이 100점을 쓰는 것이 10페이지인데 사실 사람마다 이게 글씨 속도나 팔힘에 따라서 내가 쓰고 싶은 것을 못 쓰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저는 다행히도 글씨 속도가 빠르고 손힘이 좋은 편이라 제 전략은 남들보다 최대한 많이, 남들보다 빠르게, 남들이 못 쓰는 것까지 쓰자라는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랑 같이 공부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손힘이 느리고 손을 억지로 팔을 빠르게 하려고 하면 글씨가 궤발사발이 돼서 못 알아보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억지로 쓰려다가 나중엔 뒤에 문제를 못 풀고 그냥 내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나중에는 전략을 처음부터 디테일한 것과 다 쓰지 않고 처음에는 이제 중요한 것부터 먼저 이렇게 쓰고 나중에 디테일적인 부분은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써야겠다라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친구도 저도 합격을 했고 그 친구와 저의 점수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보아서 결국 이게 중요한 것은 2차 시험에서 자기가 구상한 답지 구성 방식을 실전에서도 똑같이 옮길 수 있도록 평소에 그런 전략을 연습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2차 공부에서 중요한 것은 먼저 이해를 하고 후에는 암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종합반에 등록하시게 된다면 예비 1, 2, 3순환을 하시게 되는데 초반에는 양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해가 하기도 부족한 시간에 암기까지 하려고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부족한 과정에서 암기를 하는 것이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 2, 3, 4순환을 저희가 1년 동안 돌면 머리에 어느 정도 쌓이는 것도 생기고 답지를 쓰다 보면 손이 기억하는 것도 생기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다 보면 아 내가 이거는 암기할 필요가 없었는데 라는 후회도 생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비 1순환까지는 이해에 충실하셔도 좋고 이제 2, 3순환부터 차차 암기를 하셔도 저는 늦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제가 1, 2차 공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 기타 수험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우선 친구 관계에 있어서는 고시촌 안에서는 굉장히 친구 관계를 원만히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수험 생활에서 가장 활력소가 이제 점심 저녁 때 그런 고시촌의 식당들을 돌아다니면서 맛집 탐방을 하고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유일한 스트레스를 푸는 시간이었고 저는 따라서 이렇게 고시촌에서는 혼자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스터디를 하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으쌰으쌰 해주고 복돋아 주면서 저는 많은 위로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운동 및 건강관리에 있어서는 저는 처음에는 1순환 때는 운동을 월수금 그냥 공부가 끝나고 1시간 정도 가볍게 헬스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초 체력을 쌓아놓고 2, 3순환 때는 시간이 되지 않아 운동은 하지 않고 그냥 스트레칭을 간단히 하고 건강식품을 많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순환 시기에는 답지를 쓰다 보면 팔이나 어깨가 다 저리고 나중에는 마비가 되는 증상이 좀 오기도 해서 그때는 중간중간 마사지를 받으면서 조금 휴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과 및 휴식에 있어서는 제가 뒤에 일과표를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냥 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 공부하고의 그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고시 공부가 일상이 되는 루틴을 만들도 노력을 했고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렇게 공부를 하고 일요일에는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오전에 교회를 갔다가 점심을 같이 먹고 오후부터 다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가끔씩 너무 힘들 때는 일요일 저녁 때 친구들이랑 놀러 나가는 그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고시촌에서 휴식을 많이 안 취한 편에 속하는데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제 성향상 이게 고시 공부가 너무 양이 많은데 휴식을 취하고 집에 돌아오면 약간 자기 전에 자괴감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아, 이렇게 할 게 많은데 내가 왜 놀러 나갔지? 하면서 오히려 휴식을 취한 것에 더 스트레스가 쌓이는 스타일이라 저는 주기적인 휴식은 교회 가는 것 빼고는 이렇게 취하지 않고 너무 힘들거나 아, 진짜 이렇게 못 버티겠다 싶을 때만 휴식을 취하는 방식을 취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제 일과표를 간단히 보여드리면 저는 이제 1순환에는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는데 학교 도서관은 학원이 가까워서 일어나자마자 도서관에 자습을 하고 학원에 현강을 들으러 간 뒤 다시 학교 도서관에 돌아와서 11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헬스를 하거나 아니면 행정법 책을 읽었는데요. 왜냐면 저는 경제학과이기 때문에 경제학은 처음에 낯설지 않았지만 행정법이 처음에 너무 낯선 과목이라 행정법에 더 시간을 들여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정하준 교수님의 행정법 개론이나 유진 선생님의 워크북을 읽으면서 이해나 흐름을 다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순환이나 필세 시기에는 필세 공부를 했고 3순환 때는 제가 이제 학교에서 공부 장소를 신림동으로 옮겼습니다. 그 이후로는 처음에 제가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는 좋았지만 어느 순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좀 아까웠고 그리고 체력도 좀 소모되는 것 같았으며 그리고 무엇보다 학교에 있다가 가끔 친구들을 만나거나 신입생들을 보면 공부를 하는 제 자신이 가끔씩 초라해지는 느낌을 받고 좀 마음이 싱숭생숭해져서 3순환 때는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에 이제 신림동으로 공부 장소를 옮겼습니다. 이제 스파르타 프로그램을 하면서는 스파르타관이 대학동에 있기 때문에 저는 신림동으로 옮겨서 이제 7시에 일어나자마자 7시 반에 스파르타관에 가서 스터디 원드라고 행정법 암기 스터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파르타관 프로그램을 하고 오후에는 학원에 가서 3순환을 듣고 이제 저녁에는 모의고사를 작성하고 그리고 이제 12시까지 다시 자습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스파르타관 모의고사 학원 그리고 스터디원들과 모의고사에서 하루에 150점에서 200점 정도 답안을 작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습을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조금 여력이 되거나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는 1시까지 좀 공부를 하면서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일과표를 하면서 가장 중요시했던 점은 저는 무조건 수험 기간이 아니라 수면 시간은 6시간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가끔씩 어떤 분들은 수면 시간을 조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수면 시간을 조정을 하기 힘들었고 차라리 깨어있는 시간에 충실히 하자는 마음에 6시간 이상은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베리타스 종합반이었기 때문에 베리타스를 이제 왜 선택했는지 다른 그런 대체할 수 있는 것과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시반이 없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학교 스터디를 고민을 했었는데요. 학교 스터디를 하려고 생각을 해보니 제가 이제 고시 정보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고민되는 것이 모든 커리큘럼을 저 혼자 짜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스터디를 누구랑 할지, 언제 할지, 어떤 쌤을 골라야 할지, 그리고 어느 시기에 뭘 해야 할지를 혼자 선택해야 된다는 점이 저에게는 버거웠고 공부와 병행하기엔 이것도 하나의 큰 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스터디 안에서도 분명히 실력자나 잘하는 분들은 있지만 내가 과연 그분들과 초시생으로서 같이 스터디를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인드가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학교 같은 시스템은 대부분 지인이 아니면 이제 게시판에 글을 올려서 이제 그런 잘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스터디를 하는데 가끔 잘하는 스터디는 초시생을 안 받는 스터디들도 있고 그리고 우선은 스터디에 갔는데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서 인터넷 글만 보고 가는 상황이 조금 저는 위험 부담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리타스 종합반에 가게 되면 스터디 리더가 저는 그 실력자의 역할을 저에게 다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커리큘럼이 알아서 짜서 있어서 저는 공부만 하면 된다는 점이 저에게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안으로서는 그냥 인강을 혼자 듣는 방법도 있는데요. 저는 인강을 들을 때 가장 좋은 장점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배속도 할 수 있고 뒤로 가기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낀 점은 모두가 그렇게 인강의 최상의 그런 장점을 살리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강을 듣다 보면 내가 현강생들보다 배속으로 빨리 들으니까 좀 앞서 나간다는 생각에 쉬는 시간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뒤로 가기도 할 수 있으니까 수업에 집중을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게 처음에는 장점을 누릴 수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단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현강으로 종합반을 듣게 되면 주변에 다들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저 집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앞에서 있으니까 수업 몰입도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생님들에게 끝나고 질문을 하는 게 좋아서 저는 항상 질문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대안으로서 단과 수강과 종합반을 비교를 하자면 단과의 가장 장점은 내가 원하는 선생님을 원하는 순환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초시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풋이 충분히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혼자 공부하고 혼자 교과서를 보는 것보다 강사의 그런 강의를 듣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베리타스 종합반을 하게 되면 1, 2, 3, 4 순환을 힘들지만 어떻게든 따라가게 됩니다. 저는 그러한 과정에서 실력 향상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과를 하게 되면 그게 힘드니까 1순환을 하다가 이거 너무 힘드니까 잠깐 쉬고 인강 돌렸다가 돌아와야지 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번 빠져나가면 커리큘럼이 힘들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죠. 저는 그래서 저에게 충분한 인풋을 투여하고 강제력을 하기 위해서는 베리타스 종합반에서 한번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단과 수강을 하게 되면 잠깐 금전적인 것이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 내가 3순환을 듣다가 2순환을 듣고 싶어도 잠깐 그렇게 되면 이제 40만 원 정도가 추가가 되니까 이제 그러한 비용이 좀 아까워서 안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종합반을 하게 되면 3순환 하면서 중간에 내가 2순환에 뭐 했지? 라는 생각이 들 때 다시 돌아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자기에게 순간순간 효율적인 방향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이 저에게는 장점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종합반을 하면서 이렇게 12개월을 계속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에게 가장 말하고 싶은 점은 저는 이 11개월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공부를 다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시 공부를 하다 보면 1년의 시간이 이제
시간적인 비용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금전적인 비용도 크고 제 생각에는 심리적인 비용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 기간을 단축해서 빨리 합격을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많은 노력을 했고 그러한 프로그램을 종합반에서 많이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충분히 활용하셔서 나중에 자신의 이렇게 수험 방법을 공유하는 자리에 나오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